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박 3일간의 충청권 방문 첫 행선지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실질적인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성황 존축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 추진위가 종축장 부지에 국가산단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전기차 10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충남도민들의 대부업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내년도 정부 보급종 벼종자 신청을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일을 정확히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충청권 표심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박 3일 충청 방문 일정의 첫 행선지로 세종시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세종시당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행복도시 전경을 둘러본 뒤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부친이 공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는 등 충청권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말문을 연 윤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충청권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반 시설과 또 수도로서의 어떤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 예술, 교육 또 우리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서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장까지 이 세종시에 구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위해 청와대 이전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선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이전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든지 국회에 촉구를 해서 청와대 일단 제2 청와대 집무실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세종시 주변 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육성하는 등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드는 이른바 신중부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승용전기차 100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세종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 8억 원을 추가 배정받고 지방비 2천만 원을 더해 총 8억 2천만 원의 보급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승용 전기차의 경우 최대 82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4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보건복지로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홍보,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면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올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내 대부업 이용자 수는 2,736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9.1% 감소한 277억 3,700만 원이며 신용대출이 127억 1,800만 원, 담보대출이 149억 9,2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대부업 실태조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도내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18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했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일명 성완 종축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죠. 종축장이 떠나고 난 자리에 대기업 유치와 국가산단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성완 종축장. 지난해 11월 사업 착수의 마지막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총 사업비 7,7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전남 한평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성완에 종축장이 들어선 지 105년 만입니다. 이제 남은 건 종축장이 떠나고 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냐입니다. 천안시는 이곳에 국가산단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박상돈 시장의 후보 시절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축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종축장 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는 창설 26주년을 맞아 정부의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뛰어앉기를 하며 600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메우는 등 종축장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4차 산업 세계 초인류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7만 평 외곽 주변부를 주거단지, 상업단지, 위락단지 등 신시가지 뉴타운을 건설해서 우리 천안을 획기적으로 천지개벽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한편 종축장 이전 부지인 전남 한평에서는 토지 보상과 본설계를 거쳐 오는 2023년 이전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배드민턴장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로 운영돼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시민만 입장이 가능하며 출입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밀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세종시 14번째 공동 육아 나눔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놀이공간을 비롯해 2개 프로그램실과 레고 블록존 등이 들어섰습니다. 세종시는 430여 점의 장난감을 활용해 놀이활동과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품앗이 활동 지원과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종시는 연내 반곡동에 있는 15호점을 개소할 예정에 있는 등 오는 2026년까지 공동 육아 나눔터를 모두 26곳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내년도 정부 보급 벼 종자를 신청받습니다. 아산시는 내년에 조생종 2개 품종과 중만생종 6개 품종 등 모두 8개 품종 20만 1,300kg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종자 보급은 내년 1월에서 3월 중 지역별 농협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올해 생산된 정부 보급종 공급 가격은 공공비축 및 수매 가격 확정이 끝나는 12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이 갖게 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인데요. 세종시가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세종시장이 맡았던 시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의회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25일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전국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의장의 인사권에 대한 권한의 강화뿐만 아니라 의회 전반적으로 의회 구성원들이 보다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사권 독립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종시와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 전 분야에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를 비롯해서 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인사 교류, 채용을 위한 시험 위탁 수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훈련이라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제약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약 요인이 있을 때 우리 시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의회 내 인력풀에 한계가 있고 집행부에 비해 작은 조직 특성상 승진이나 교육 체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시행 초기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조직이 크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만의 현실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의 지방의회와 또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 안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옛 동남구청 자리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 천안 타운홀이 문을 열었는데요. 개관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 트인 시야로 천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안역을 비롯한 원도심 한복판이 발밑에 펼쳐집니다. 시내 전경을 배경으로 미술 작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높이 204m, 아파트 46층과 47층에 들어선 천안 타운홀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천안시가 직영하는 카페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입니다. 최근에 생겼다고 해서 와봤는데 확실히 높은 데서 보니까 경치도 되게 예쁘고 밤에 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자주 올 것 같아요. 타운홀은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원도심의 랜드마크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 의견에 따라 조성됐습니다. 지난 4일 문을 열었는데 주말에는 하루 400명이 넘게 찾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평균 400명 정도의 우리 시민분들이 타운홀을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앞으로 47층은 카페와 테라스 등 휴식 문화 공간으로, 46층은 각종 토론과 회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사랑카드의 10% 캐시백 혜택이 12월 한 달 동안 최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시는 지역화폐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해 한시적으로 캐시백 한도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사용액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기존대로 1%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연말까지 여민전 3천억 원 발행을 목표로 다음 달 개인 구매 한도를 6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달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여민전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 중이며 다음 달에도 구매 한도를 60만 원으로 조정해 연말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민전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올해 2,650억 원을 판매했으며 시는 현 구매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말까지 올해 발행 목표액인 3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의 절반가량이 여민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입니다. 요즘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세종과 천안 지역 사업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5년 조치원읍 상리에 지어진
여관 겸 목욕탕 건물인 일명 청자장입니다. 2년 전 세종시가 매입하면서 영업이 종료됐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 온 리모델링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청년, 지역 예술가 등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65억 6천만 원. 1층은 북카페와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고 2층은 공유 사무실, 3층은 창작 스튜디오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각각 꾸며지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물품 배치를 마치면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지역문화 거점 시설로서 주천읍의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자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주택가 일원. 이곳 1,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엔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단지를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이 들어설 곳입니다. 내년까지 국비 23억 원을 비롯해 모두 77억 원을 들여 주택 31세대와 에너지 체험하우스 그리고 주민 이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원도시민조치원읍에서도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상리 일원이 복합 문화공간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어서 천안 지역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철거 작업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오룡 경기장이 복합 스포츠타운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인데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8, 90년대 천안의 대표 체육시설이었던 오룡 경기장. 시설 노후화로 건물이 철거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개발 계획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오룡 웰빙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됐지만 예산 부족 탓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오룡 경기장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마침내 23일 사업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장 일대에는 빙상장과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687세대의 공동주택과 공원 등 복합 생활 문화 공간도 조성됩니다. 네, 그동안 시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10년 이상 방치되어 왔던 오룡 경기장에 추가적인 시 재정 부담 없이 빙상장과 수영장 이와 같은 대규모 복합 체육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는데 이 사업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 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신청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로 한 주 연장합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상자 10만 3천여 명 중 2만 4천여 명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내년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집중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이 중 3,7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공익활동 2,800명, 사회서비스형 466명, 시장형 216명, 민간업체 취업 알선형 230명 등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도내 첫 소방서가 개소하기 전인 1970년 이전에 활동했던 의용 소방대원을 찾습니다. 이는 선배 소방인의 경험과 이야기를 수집해 역사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로 소방인에 대한 예우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충남 소방본부나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전문의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로는 정신이나 몸이 지쳐 있는 상태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피곤하다 라는 느낌뿐 아니라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기분이 안 좋다 등 다양한 형태로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가 특별한 이유나 원인 질병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경장사열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전체적으로 나른한 느낌, 두통, 어깨 및 목 결림, 전신 무력감, 식은땀, 추위를 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집중력의 저하, 정서 불안, 의욕 저하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감염, 스트레스, 면역 기능이나 중추신경계의 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이외에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약물의 부작용, 갑상선이나 간 기능의 저하, 감염, 신부전증,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은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피로감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육통, 부종 또는 발적 없는 관절의 통증, 새로운 유형 또는 중증의 두통, 목이나 겨드랑이의 림프절 부종 또는 압통,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인후통, 오한과 도한, 시각장애,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 오심, 음식 냄새, 화학물질 또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또한 민감성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관리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피로를 관리하여 만성 피로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와 취침을 취합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피로를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한방차로는 인삼과 구기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인삼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약에서 원기를 보호하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어약, 피로, 식욕부진 등의 한약 처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한약에서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며 허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보익제 중 하나입니다.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재만 지나치게 복용하는 것은 도리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질이나 현재 증상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 증후군,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